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남북 관계가 돌연 긴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있었는데요. 근자에 와서는 남북 관계가 심심할 정도로 사실 특별한 어떤 이슈는 없었죠, 사실. 그런데 말이죠. 돌연 지금 북이 지금 발칵 흥분하고 난리 났습니다. 소위 말해서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낸 것인지 뭐 어디서 보낸 것인지는 확인은 안 됐어요. 다만 북은 우리 남쪽에서 보냈다고 이제 믿고 노발대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요, 뭐 김여정도 지금 나서서 엄청난 위협을 지금 가하는 그런 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죽는 정부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볼 테면 해보라 뭐 이런 어떤 상남자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남북의 문제보다도 남남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자,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요, 북이 김여정이나 이 김정은 등등이, 좀 센 발언을 하겠죠.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한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날을 바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는다. 미리 준비된 어떤 계획이 있겠죠.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전문가들도요, 냉정하게 보면은 북한하고 지금 한국하고 1대1로 붙어도 북이 게임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무장 병력의 수준을 보면은 숫자는 저기가 훨씬 많죠. 그렇지만 저기는 전부 옛날 무기나 뭐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이제 이 병력을 보게 되면은 무장 수준 자체가요 세계 최강 클래스입니다. 그야말로 뭐 핵무기만 없다 뿐이지 있는 건 다 있어요 전부.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다 갖고 있고 공중전 이거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세하고요. 미사일 대결에서도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미사일을 갖고 있죠. 방어하는 어떤 그런 능력도 우리가 훨씬 뛰어나고요. 자, 아무 좌우지간 우리 이제 군 당국에서는 예전부터도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북이 만일에 도발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사나흘 만에 끝낸다 이런 전략이더라고요. 자. 국방부 국민 안전에 위해 가하면 그날 북한 정권 종말을 맞는다. 와 정말 통쾌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거죠. 북이 주장하기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무인기라는 거죠. 무인기. 요 조그마한 하얀 점 오른쪽에 있는 하얀 점 요거는요. 뭐 전단지 이제 풍선이라고 하는데 무인기에 이제 여기 달아서 갔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은 무인기가 이만큼 크게 찍혔고 전단지는 요 조그만한 게 뒤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달아 매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상공에 출연한 적 무인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는 것보다도 어쨌거나 저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가리네요. 자, 북한이 주장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 상공에서 포착된 남측 무인기. 북한 외무성은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 모략 선동 삐라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천인 공로할 만행을 감행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상공에 출연한 정무인기라고 쓰여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북이 말이죠. 현 시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전단지 같은 저런 이 남쪽의 소식이 북으로 올라가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김정은이가 남쪽에 있는 모든 문화 콘텐츠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차단했다 그러죠. 음악 그리고 또 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것들 절대로 보지도 못하게끔 소지도 못하게끔 그거 만일에 소지했거나 몰래 보거나 이렇게 이제 되면은요 그게 이제 발각될 경우 엄청나게 큰 어떤 벌을 받게 된다 그러죠. 특히나 이제 소년들에게 미성년자들에게도 그걸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 아닙니까? 이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어떤 그런 점이 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당장 이렇게 나옵니다. 김정은 잃을 것 많다. 북한 자살 결심 아니면 전쟁 못 일으킨다. 허풍이다. 이제 일단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일단 이제 이런 거를 말하기 전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의 지금 상황인데요. 북이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남측 연결도로 철길 모두 끊는다. 모두. 그동안은 이게 이제 활용은 안 됐지만 형식적으로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끊어버린다. 김정은 정권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 합참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고요. 이게 지금 북한의 현상입니다. 남측과 모든 교류를 끊고 뭐 관계를 끊는다라는 겁니다. 완전 적대적 이국가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들은 니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이제 이 전략인데 이거를 이제 일종의 위장 전술이다. 속이는 어떤 계략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도 이게 상황이 명백합니다. 사실 이거는 트릭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기만 전술로 보기에는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김정은 한국 소름 끼쳐 마주 서고 싶지도 않아. 이런 뉴스가 또 최근에 또 나왔고요. 그리고 김정은 본인은 철저하게 이 남쪽을 일단 적화하려고 하는 수군이 있잖아요. 김일성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김정은까지 온 그 아버지 김정일도 죽으면서 통일에 대한 당부를 하고 갔거든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했는지 이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좌우지간 한국 리더라고는 이제 섞이지도 만나지도 않겠다. 니들끼리 살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이건데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졌다라는 걸 이제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완성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때문에 군사력도 말이죠. 경제력과 비례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우리 경제력이 북한보다도 60배 이상 앞선다 그러죠. 6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규모 면에서.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런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군사력이 아무리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경제력이 이만큼 크게 차이 나는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북에 대한 공포 이런 걸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좌파들은 걸핏하면 뭐 전쟁에 대한 위험성 뭐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조금이라도 남북 간에 불편한 상황이 오면 난리 치잖아요. 전쟁 광이 어떻고 뭐 윤석열이 뭐 한반도를 피바다로 몰고 가고 이런 식으로 떠들어낸다고 지금 좌파들은 트위터 같은 이런 X죠. 이런 어떤 SNS를 통해서요. 윤석열을 성토하고 난리 났습니다. 역시 윤석열 뭐 욕을 하면서요. 한반도를 또다시 6.25 같은 그런 어떤 피바다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선동을 하던데 정말 가당치도 않습니다. 가당치도 않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 것 자체가요. 걔들이 무슨 뭐 전쟁 때문에 진짜 그러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남남 갈등에서 현 정부 여당, 현 정권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과거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북한 요새와, 이건 과거가 아니고요. 지금이죠. 완전 단절한다. 남북 관계 완전 끝난다. 남과 연결된 도로 철길 모두 끊는다. 미군에만 통지했다. 미국 대선 앞 통미봉남이다. 이제 이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지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은요, 오매불망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사실 아닌 것 척해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남쪽하고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옛날부터 통미봉남이죠. 통미봉남. 미국하고 통하고 남쪽하고는 완전히 문을 닫는다 이건데요. 그 연장선일 수도 있고 진짜로 남하고 단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도 진짜 이건 천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방벽 공사 중 우발 충돌 유도 가능성, 군인 탈북 움직임에 대응 나선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기만 전술이면 뭔가 이제 드러날 겁니다. 조만간. 근데 기만 전술이 아니고 진짜라면은요, 우리는 또 다른 어떤 한반도의 어떤 군사 안보 상황에 이제 지금 직면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원래대로 돌아가면요. 일단 이 기사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방부에서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포함한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 쓰레기 풍선을 살포해 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우리 이제 탈북인들 중심으로 이 이제 대북 전단 띄우는 어떤 그런 어떤 애국자들이 있잖아요. 통일운동꾼들이죠. 자, 이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외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이번 담화는 남남 갈등을 조장해 국민을 전환해 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북이 이번에 보인 그 반응을 보면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이제 실린 글인데요. 온 나라가 통째로 분노에
활화산으로 화했다. 정말 여기 과장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유명하잖아요.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수천만 우리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끓이며 노호하고 있다. 분노죠. 분노하고 있다. 또 괴뢰 한국 쓰레기들, 한국 괴뢰 족속, 쥐새끼, 미친 개무리를 찢어 죽이고 칼탕 쳐 죽이겠다느니 너저난 몸뚱이를 죽탕 쳐서 폐경 속에 쳐넣겠다는 등 수위 높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때 특등 머저리나 삶은 소대가리보다도 훨씬 더 살벌한 용어를 막 동원했네요. 자, 망나니들은 시종자도 남김없이 썰어버려야 한다. 가장 몸서리치는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 하루빨리 적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고 싶다와 같이 호전적인 발언 이런 것을 늘어놨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제 김정은, 김여정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봐야겠죠. 자, 김여정 본인도요, 아주 센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인데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그야말로 만일에 북이 어떤 도발을 할 때는 그야말로 그날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 김일성 3대 체제가 그들에 끝장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북한 당국은 주체도 알 수 없는 무인기 삐라 하나 떨어진 것에 놀라 기겁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하라 촉구를 했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전략적으로 일단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기야 이런 것은요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군 당국이 단호한 태도에 지금 북이 제가 볼 때는 쫄았다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실도 말이죠.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북을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세게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약하게 나가면 바로 약점 잡혀요. 자, 김정은 잃을 것 많다. 북 자살 결심 아니면 전쟁 못한다. 평양 침투 주장 무인기 실체는 누가 어떻게 왜 이건 나중에 알려지겠죠. 자, 북남 무인기 침투 내세워 대남 적개심 거치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 북 쓰레기 풍선에 GPS 달았다. 특정 지점 터뜨리기 시도할까. 자, 북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 대해서 도발을 하잖아요. 쓰레기 풍선 저것도 말이죠. 문제가 큰 겁니다. 저기에 만일에 위험한 물질이나 어떤 폭약이나 어떤 독가스나 화학 물질 이런 거 넣어가지고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저것도 부담이 오는 것이거든. 당연히 우리로서는요, 저런 걸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전에 말이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무인기는요, 우리가 먼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냈다 치더라도 북이 먼저 보냈죠. 북이. 예전에 우리나라로 날아온 무인기 소식 아시죠? 2022년, 2023년 다 있었거든. 자, 무인기 탐지 실패 해임설 북 박정천 1년 만에 군부 1인자로 복귀. 이 당시에도 벌써 우리 무인기가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요. 유엔사 무인기 도발 북한 맞대응 한국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다. 우리도 맞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때 우리도 무인기를 띄웠어요. 그때. 이거를 말이죠. 요즘 좌파들이 시점이 그 예전이었는데 2022년, 2023년 그때 거를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북에 대해서 대응해가지고 무인기 날리고 공격하고 이런 걸로 선동을 하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찢어 죽일 놈 어쩌고 해가면서 난리가 났어. 진짜 보니까. 미친 것들이야 전부 다. 그래서 지금 탄핵 이야기를 더욱더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무인기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2015년에도 벌써 기사가 나왔잖아요. 무인기 침투는 2015 통일대전 최후의 전쟁연습. 자, 우리나라 군 북무인기 격추모대 송구. 이게 2022년이잖아요. 세대 5인 소동도. 이때 벌써 2022년이면 벌써 약 2년 전인데 북이 벌써 무인기를 우리나라로 보낸 겁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과 벌떼 작전 이런 거 있고요. 자, 한국이 평양의 무인기 침투 주장. 요건 지금 뉴스고요. 우리 군은 그런 적 없다 반박했고요. 자, 이게 우리 군이 아니라면 그럼 민간인들이 띄웠습니까? 아니면 북에서 띄웠습니까? 아니, 북이 아니고 일본에서 띄웠습니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북한 무인기 1000대 보유, 한국 드론 킬러 띄우고 레이저 요격 나선다. 자, 어쨌거나 지금 전쟁은요, 양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무인기, 드론 이런 것들이 엄청난 힘을 이렇게 발휘할 것 같습니다. 드론이나 무인기 저거 하나 잡으려고 비싼 미사일 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저 무기를 빨리 발전시켜야 돼요. 레이저 무기. 이 드론 이거 하나는 고작 해봐야 200만 원, 15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인데 미사일은 한 발에 몇억 하잖아요. 이거 너무도 말이 안 돼.
그러면 드론 띄우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드론 쪽에 기술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 예전에 말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 9일 요거 예전입니다. 2022년입니다. 강원도 전방지역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군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까지 정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건 2017년인가 될 겁니다. 문재인 때일 거예요. 문재인 때 2018년인가 그렇습니다. 요게요. 요런 게 있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울까지 넘본 북무인기 100여 발 사격 격추 실패. 요거는 2022년, 2023년 윤석열 대통령 때고요. 이런 식으로 저들이 계속해서 무인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띄우고 있다니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상남자 기질을 한번 보인 적이 있죠. 이렇게 했죠. 윤 대통령 북의 무인기 침투 직접 지시 확정 각오. 여기 2022년 12월 27일 약 2년 전이죠. 이 기사를 갖고 지금 야당 특히 이제 민주당 그 지지자들 개딸들 그 SNS를 통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지금 지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더라고요. 이게 벌써 2년 전인데 이것도 물증이 있는데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저들이 먼저 무인기 도발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상응한 조치를 취했던 거죠. 그때 우리도 무인기를 보낸 겁니다. 우리 무인기가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그러죠. 저쪽보다는요. 자, 북한 군용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 무인기의 북한 침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확증까지 각오했다. 자, 할 테면 해보자 이겁니다. 이러면 전쟁 안 일어나요. 여기서 쭈뼛거리고 이게 두려워하면요 전쟁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원래 약하게 보이면은 좀 만만하게 보이면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더 세게 나가야 돼요. 이럴수록. 그러면 저들이 움찔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사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북이 덤벼들지 못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오히려 한반도는 조용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요. 한동안 또 많은 뉴스가 쏟아질 것 같네요. 자, 김정은, 김여정이 노발대발 아주 뭐 그냥 뚜껑 열린 모습이 정말 눈에 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야말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화신이다. 후계자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